대차 거래 추이를 이용해서 주식의 상승을 한번 점쳐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간단히 얘기를 해서 대차 거래가 뭐냐? 한마디로 대차 거래는 주식을 빌리는 겁니다. 주식을 빌리고 이제 이자는 납부를 하겠죠. 주식을 빌리고 주식을 빌려요. 그럼 주식을 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주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주식. 내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갚냐? 내 주식이 돼요. 그러면 주식을 사서 갚아야겠죠. 거래소에서 사서 갚는다. 사서 갚는다. 그러면 주식을 빌릴 때 주식을 10만원일 때 빌렸어요. 10만원일 때. 그러면 주식이 떨어져 가지고 주식이 5만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5만원짜리 주식을 사서 갚아요. 주식을 빌린 주식을 갚아요. 그러면 나한테 5만원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래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식을 빌릴 때는 그 주식이 가장 비쌀 때 아니면 상당히 비쌀 때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이 빌린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할 때 싸야겠죠. 주식이. 그러면 주식이 쌀 때 갚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될 때예요.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 그래서 어떤 방향이 이게 이제 주식을 빌렸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냐면 주식을 이렇게 비쌀 때 빌려요. 비쌀 때 대차 거래가 증가합니다. 대차 거래 잔고가 증가해요. 잔고가 증가한다. 그러면 대차 거래는 언제 감소한다? 싸게 사서 메꿔야 하기 때문에 요때 대차 거래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대차 거래가 감소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신호가 생겼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8월 21일까지 대차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8월 21일 8월 21일이면 8월 21일 여기입니다. 요때까지 주식의 대차 거래가 주식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요때까지. 그러면 요때까지 주식을 빌리는 사람이 많았으면 앞으로 8월 24일부터 여기부터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간 요 지점까지 여기부터는 대차 거래가 감소를 했다. 여기 보면 8월 24일부터 여기 때부터 대차 거래가 감소를 했어요. 여기 때부터 대차 거래가 감소를 점점점 합니다. 점점점점점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대차 거래가 감소를 하면서 주식이 우상향으로 전환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다른 거? 다른 거를 보면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을 한 달 거 대차 거래를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을 대차 거래를 보면 지금 여기 대차 잔고가 감소를 하긴 했지만 여기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부터 대차 잔고 8월 11일 여기입니다. 여기 8월 11일부터 대차 거래 잔고가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죠. 여기까지 계속 이 주식이 계속 내린다는 얘기죠. 싸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싸진다는 얘기. 그러면 언젠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언젠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대차거래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대차거래는 그런 식으로 본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이슈인 종목들 그런 거 한번 볼게요. 두산 퓨얼셀 이렇게 봤을 때 두산 퓨얼셀이 전반적으로 대차가 9월 7일부터 증가를 했습니다. 9월 7일. 그럼 요때네요. 요때. 아, 주가가 비싸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9월 7일까지 9월 10일까지 여기까지 증가를 한 거는 여기를 주식을 비싸게 빌린 겁니다. 비싼 주식을 빌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떨어지죠. 대차 거래 잔고가 증가했다는 것은 주식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때부터 여기 때까지 대차 거래가 증가했었어요. 여기까지는 대차 거래가 증가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점점점 감소를 하면서 주가가 감소를 하면서 지금 처음으로 대차 거래 잔고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닥 이렇게 해서 우상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8월 24일 날까지 대차 거래가 잔고가 증가를 했습니다. 8월 24일 여기죠. 여기. 자, 8월 24일 여기까지 대차 거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차 거래가 증가를 했는데 이 주식이 상승할 가능성이 생겼으면 빨리 사서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10만원 주고 빌린 주식을 20만원 주고 사서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8월 25일부터는 계속적으로 주식을 사서 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식을 사서 메꾸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메꾸지 않으면 62,500원, 이게 45,000원 주고 빌린 주식을 62,500원 주고 현금으로 사서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갭에 대해서 빚을 지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차거래 잔고를 가지고 이 주식이 향후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차는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차는 뭐다? 대차의 신호를 보고 주식을 오르고 내리고를 판단을 하자. 그러면 대차가 증가한다. 이건 주식이 지금 고점에 있다. 대차가 감소한다. 이 주식이 상승으로 턴할 조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차 잔고 증가되는 그런 주식들, 대차 거래가 감소가 되는 주식들, 요런 주식들만 구분을 지어서 한번 쭉 뽑아서 그 주식에 대해서 대차 거래가 증가한다, 뭐 감소한다 자체를 판단으로 상승점 포인트를 잡으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대차거래 증가하고 감소폭에 대해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포인트. 그러면 8월 24일이면 여기잖아요. 8월 24일까지 대차거래가 잔고가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증가를 했어요. 여기까지.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대차거래가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 주식은 상승을 할 신호라고 했잖아요. 감소를 했으니까. 대량으로 감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시는 건데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삼성전자처럼 대차거래가 8월 21일까지 여기죠. 대차거래가 요날까지 계속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8월 24일부터 대차 거래가 감소를 했는데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차트를 보지 않고 이제 이 차트를 보면은요, 대차 거래가 이렇게 증가할 때 요렇게만 보였을 거 아닙니까? 요만큼만 보였을 거 아니에요. 여기니까 요만큼을 봤을 때 요만큼만 화면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전치는 안 보였으니까.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차트가 요 영망치형 차트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요렇게 영망치형 음봉이 발생을 하면 주식이 위에서 파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영망치형 차트가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그 다음날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한번 보면은 그 다음날도 윗꼬리 밑에 꼬리 중간에 있는데, 이거는 위에 파는 사람하고 밑에 사는 사람하고가 힘이 팽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물량이 상승점으로 포인트 전환 우상향으로 전환을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대차 잔고가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놔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8월 31일 날쯤 되니까 대차 거래가 또 감소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증가를 했어요. 9월 1일까지는 이런 변화가 있었단 말이죠. 여기까지 대차 거래가 9월 1일까지는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만큼은 다 대차 거래가 증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차트상 터닝을 해서 위로 올라갔을 때, 요때 아니면 요때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요때. 이게 매수 포인트를 잡기가 상당히 난해한데, 그냥 무조건 대차 거래가 감소했다고 해서 주식을 사지는 마시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내리꽂을 때는 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너무 주식이 내리꽂이는 하락형 차트에서는 조금 조절을 하시고, 혹시라도 대차 거래가 감소를 해도 요런 하락형 차트에서는 댐비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상향으로 턴을 해서 여기서 대차 거래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한다면 그때 들어가도 여기서 고점을 먹고 나올 수가 있다. 그런 판단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주식이 여기 시점 7월 10일쯤에 이렇게 봤을 때 7월 10일쯤에 이렇게 봤을 때 7월 10일부터 지속적으로 대차 잔고가 감소를 했으니까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이면서 대차 잔고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수를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차 거래 잔고가 감소를 해가고, 혹시 요 시점이나 돼서 대차 잔고가 증가를 해도 일단은 놔두는 거예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주식을 빌려서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일단은 대차 거래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것 자체를 한번 해보실 거면, 꼭 뭐 제가 이게 100% 맞다고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요즘 그 현대 일렉트릭 주가가 심상치가 않죠. 자, 이 주식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주식이 요때 대차 잔고가 감소를 했으면 샀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상향용으로 전환을 하니까. 그러면 어떤타? 요럴 때 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때나. 그러면 이 주식을 한번 볼게요. 요게 때 8월 24일날 8월 20일 8월 20일까지는 별 얘기가 없다가 8월 21일날 대차 잔고가 7,874라 감소를 했어요. 그럼 요때 8월 21일이면 요때잖아요. 바닥에서 터닝을 하고 있는 요때잖아요. 그럼 사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까지 7월 17일 7월 17일 7월 17일 자 여기는 대차 잔고가 7월 14일 날까지 아무 얘기가 없다가 7월 15일 날 7월 15일 요때 대량으로 대차 거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주식이 갑자기 대차 거래 잔고가 증가한다? 그냥 아무나 감소하지는 않거든요. 대차 주식을 빌리는 거를 일반 개인이 많이 하지 않고 조금 힘 있는 놈들, 소위 말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세력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지침으로 확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우량주만 가지고 하셔야지 그 어설픈 동전주나 재무도 좋지 않은 그런 회사를 가지고 이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요 주식 이게 투자의 지표를 100% 맹신을 하지는 않지만 요걸 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상당히 유용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대차 거래로 투자를 했다면 지금 여기 12,000원 주고 산 현대 일렉트로닉이 18,000원까지 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지 않을까요? 이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에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오늘은 대차 잔고로 주식 상승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한번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한테만 이런 기회가 오는 거니까 하여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